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혜진입니다. 자, 2024년을 맞아서 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인천시. 오늘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하는 신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해 인천의 시정 계획과 또 해묵은 인천 현안들의 해결 방안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24년 네. 인천시장 취임 이제 3년 차를 맞으셨습니다. 인천시장 취임 3년 차를 맞은 이제 소회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소회와 또 새해에 주력할 만한 사안들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해와 또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시민 여러분 모두 만복이 깃들시고 또 소망하시는 일들 잘 이루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7일에 이제 우리 한국갤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도시다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또 받으셨어요. 네, 뭐 평가를 잘 받았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평가에 너무 연연하거나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인천시가 갖고 있는 여건, 환경으로 볼 때 시장 재임 중에 직무평가에서 50% 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역대 네. 시장 평가에서 50% 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역대 시장 중에서 처음으로 50%를 넘는 평가를 해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네네. 그것은 그만큼 저에게 거는 기대와 바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일해달라는 그런 여망이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더욱더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인천시 주력할 만한 어떤 사안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좀 중점으로 두시고 네, 계실까요? 금년도 이제 해야 될 사업은 지금 민선 8기가 들어서서 이루어진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네. 아마 금년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부분들이 크게 차질이 없었다. 예를 들면은 제동 포청 유치로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이미 현실이 되었고 네네. 또 우리 인천의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시민 중심의 그런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 그것도 이제 지난 1월 9일 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제물포구 또 영종구 또 서구와 검당구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네. 그 틀을 바꾸어 놓았고 그 외에도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현안들 가령 영종도 주민들에 대한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라든가 네. 또 공항철도가 9호선하고 직결되는 것을 타결을 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 사업을 푸는데 주력을 해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계획했던 바대로 잘 이루어져서 저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면서 또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네. 금년도는 이 연장선상에서 금년에 이제 GTX-B 노선을 착공시켜야 되고 네. 내년도에 인천발 KTX가 개통되기 위한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고 그 외에 많은 현안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네. 특히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네. 경인 전철을 지하화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런 지역의 인프라 구축 문제 그리고 경제, 산업, 문화 뭐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역시 산적합니다. 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300만 시민과 함께 또 700만 재해동포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10대 도시를 향해서 인천이 앞으로도 가열차게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화두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들도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인천시에서 그 전국 최초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는 우리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정책이 나오게 된 계기도 또 궁금합니다.
우리가 출산율로 그동안을 많이 표기했던 걸 우선 출생으로 바꿔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네. 출산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산모 중심적 개념이라면 네. 출생은 개인이고 사회적 개념으로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때 지금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보다 더 국민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도 사실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을 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태어나서부터 7세 이르기까지 모두 7,2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산모에 대한 교통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즉 태아부터 해서 18세 이르기까지 성장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1억 지원 그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태어나서부터 첫 세상에 태어난 첫 만남 지원금부터 해서 부모 급여, 아동 수당 그리고 8세부터 18세까지에 이르는 월 15만 원 지원 등 해가지고 1억을 이제 지원받게 되는데 네네. 이렇게 되니까 체감 지수도 다르고 또 실질적인 필요한 지원 체계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으로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인천으로 이사 가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의 네. 이런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출생 정책의 국가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즉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통령실에 출생과 관련한 수석 제도를 두고 총리실의 출생정책처 부서를 두고 지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식으로 주는 보조금 제도를 통합보조금 체제로 해가지고 효율적이고 체감지수 있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출생교부금 제도도 신설하고 또 무엇보다도 앞으로 결혼을 하고 주택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주택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야 된다. 네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출생률로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의 우수한 자원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 우리 재외동포들이 역이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갖고 국가가 출생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서 네. 우리의 미래를 위기에서 그렇죠. 벗어나고 오히려 더 발전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이것을 인천시가 주도한다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 31년 만에 이제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인천에 좀 많은 변화들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7월부터 시행이 되죠. 2026년. 2026년. 네. 네. 그 행정체제 이 개편이라는 게 우리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어떤 군, 구, 시, 도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국민을 위하고 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1995년도에 네. 행정체제가 개편 이후에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이 현 상황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네. 들면은 지금 동구의 경우는 인구가 6만입니다. 어. 서구의 아라동 동인구가 6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구도 영종을 빼면 4만 3천.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지금은 재물폭으로 다시 통합을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네. 영종은 분구시키고 또 서구에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검단을 분구시키는 네. 합리적인 행정체제로 개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되고 시민 편의도 물론 증가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바뀐 겁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과거에는 중앙정부 국가가 중심이 돼서 행정체제 개편을 했다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인천시가 주도한 그렇죠. 즉 지방정부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2026년 7월 1일 새롭게 탄생하는 재물포구, 영종구, 또 검단구 이런 그 새로운 행정체제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하는 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이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을 위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거대 프로젝트 비전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활 속에서 뭔가 삶의 의미라든가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난해 민생특별위원회를 가동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지금은 가장 이 부분에서 중점을 둬야 될 그런 그 현장의 이야기들, 즉 이건 서민들의 경제 정책 그리고 복지 정책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나갈 거고요. 네. 금년도에 이 부분은 아주 차근차근 정책 발표를 해나갈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인천 시민들의 수건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망 확충이라는 것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 GTX 우리 B 노선 그리고 GTX D Y자 노선 또 인천발 KTX 등등 광역 철도망 사업들도 준비되고 있잖아요. 뭐 네. 개통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GTX D 노선이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네.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북권 일원에 대한 또 혁신적인 교통체계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제가 민선 6기 때 1호 공약으로 추진해왔던 인천발 KTX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서 KTX를 타고 전국 주요 도시를 1시간 내지 2시간대에 가는 이런 시대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지하화하고 또 이거는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만 경인전철 지하화를 통한 지상부가 이제 시민들이 편의 공간으로 돌아오고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이외에도 지금 지역 간의 연결 문제라든가 네. 보다도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철도 3호선 문제라든가 또 서구의 경우 지금 검단 연결이라든가 5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에 또 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력을 해나갈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하나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로에 대한 그 문제죠. 올해는 좀 이제 속 시원한 해법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되는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 실천을 위해서 또 대체 매립지 공모라든지 뭐 이제 준비 상황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시는지요? 참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민선 6기 때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실상 대체 매립지를 만들고 이런 쭉 일련의 과정을 추진해 왔는데 네. 유감스럽게도 민선 7기에 이것이 사실상의 와해가 됐었습니다. 네. 4자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다시 민선 8기가 돼서 이 4자 협의체가 재가동이 됐습니다. 네. 재가동이 되고 우선은 대체 매립지 공모 사업을 조만간에 추진을 하면서 정상적인 절차가 되도록 하고 네. 이것은 또 이제 다른 뭐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다른 지방 정부가 있고 또 네. 정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정말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좀 잘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또 큰 국제 행사 중에 하나죠. 2025 에이펙 개최지가 또 결정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인천시도 이제 유치전에 뛰어들었잖아요. 유치 전망 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또 어떤 준비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는 이제 내년도에 네. 한국에서 개최는 결정이 됐습니다만 네. 아직 도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이 21개 정상들이 모이는 그렇죠. 경제협의체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 정상들의 경제협의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1년 넘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유치를 위한 이미 기획단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각종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하기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벌여서 이것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도 하고 앞으로도 좀 과정이 있습니다. 현지 실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국가 첨단 전략 사업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이 신규 지정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이 바이오 특화 단지가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 지자체 간의 뜨거운 경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의 유치 전망 그리고 또 바이오 특화 단지 준비 전략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바이오 관련해서는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네.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세계 1위 도시이고 여기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구성돼서 네. 지금 지난해에 예를 들면 바이오 인력 양성 센터가 이제 착공식을 갖고 네. 또 여기에 이 대학, 연구소, 병원 이런 산학연 연계되는 그런 K-나이버트라고 하는 이 바이오와 관련한 전략적 기반이 잘 갖춰진 허브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것이 바로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천에는 반드시 반도체 특화 단지가 조성이 돼서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다 하는 전략을 갖고 지금 정부의 이런 유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전망은 이제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네.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바이오 특화 단지 지정이 되게 되면 인천 경제에 엄청난 또 굉장히 네. 좋은 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유종국 시장님의 선거 핵심 공약이셨잖아요. 뉴 홍콩시티. 네. 그리고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인천의 미래를 위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바로 인천이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 원도심과 신도심, 국제도시 간의 불균형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네. 이런 무슨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동구중구가 제물포로 통합돼서 이제 새롭게 탄생하듯이 여기에 맞춰서 이 제물포구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양 189도 개방부터 시작해서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완전히 새로운 복합 개발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고 네. 또 개항장 거리라든가 이 중구 일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인데 이미 마스터 플랜을 지난 연말에 발표를 했고 네.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실화 시켜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 역시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발전해가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인 지향점입니다. 네. 이것은 지난해 제해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이제 제해동포들의 거점이 되고 네트워크의 중심이 됐는데 이걸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어 간다. 이런 전략하에서 영종을 중심으로 강화 이르기까지 도서 그리고 송도나 청라와 같은 지역과 연계해서 네.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키워나가는 전략입니다. 네. 조만간에 이제 마스터 플랜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는 바로 인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략적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2024년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계획 또 현안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자, 시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인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제 대한민국 제2의 경제 도시가 됐습니다. GRDP 104조가 됐죠. 100조 시대를 열면서 이제 다시 서인 부대라고 하는 인천이 제2의 경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동, 포청, 유치와 같은 국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이런 기반, 이런 환경을 최대한 미래의 더 큰 희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는 이런 상황에서 인천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크게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런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서
금년 한 해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024년 인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 잘 실현돼서 우리 시민들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의 신년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